하는 일본까지 있잖아요. 3권 남았는데 3권은 그냥 책 주제에 맨날 책도 안 가지고 프린트로 3번 줄게요. 따로 거예요. 그래서 7. 이건 다 했죠. 그리고 넘겨봐. 공정과정은 오늘은 하나니까 첫 번째 사람부터 수석 부를 테니까 대답 좀 해줘. 응? 빨리빨리하게. 권태훈? 네. 김도현? 네. 김도현. 너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 잠깐 봐. 자고도 되네. 김지훈? 예. 네. 노건우? 네. 박준성? 네. 준성이? 네. 왔어? 네. 조금만 크게 들리기만 좀 해주면 안 될까? 연주? 배연주? 서현? 네. 유민준? 네. 네. 유은? 유은이 안 왔어? 윤나원? 이유빈? 전성현? 네. 성현 어제 수업하다가 끊겼네? 중간에 끊기는데. 중간에 끊겼다고? 무슨 일로? 이유시. 아, 버퍼링처럼? 중. 녹화 해놨거든? 해놓고도 정현식? 네. 최건희? 네. 최민정? 네. 최현우? 네. 이런 수가 좀 봅시다. 얘는 누구냐? 주석했냐? 주석 대답했어? 누구야? 이유빈. 프린트 받았어? 안 받았어? 오늘 수업할 거야. 이제 몇 번 안 남았어. 요 이제 중등과정 정리하는 거는 이제 수업 몇 번 안 남았고, 이제 요거 하고 이제 최종 파이널 이제 진짜 실전용 문제 갖고 이제 나중에 시간을 요거 다 3번 하고요. 자, 이제 이 원래 그 과대비 교재의 3번째 책은요, 물질의 반응 3가지 배우고요. 물질의 반응, 물질 변화, 그죠? 물질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뭐 이런 거는 선생님이 이미 수업을 했었어,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화학 배우는 거잖아. 화학 변화의 아주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냥 화학 반응의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다.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산화 환원 반응, 그죠? 들어봤을 거야. 그다음에 산염기 반응. 이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산화 환원하고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수업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산화 환원도 아니고 산염기도 아닌 특별한 반응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중학교에 주로 나오는 반응이죠. 앙금 생성. 오늘은 우리 전해질과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 배우기 전에 우리 이제 면접 준비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여기 맨 뒤가 백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여기다 쓸 거 있어도 쓰고 공간이 부족하면 지금 쓰는 건 여기다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요거 제목 쓰고 반응이 물질 변화인데 면접에서 잘 물어보죠. 물질 변화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지? 아니면 뭐 스스로 정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예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 물질 변화를 크게 2개로 나누죠. 너무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무슨 변화, 무슨 변화? 우리가 변화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표현했죠. 처음에 있던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그러고 새로 생기는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있던 물질이 다른 물질로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물질 변화죠. 근데 요
물질 변화 과정이 특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메모해 두세요. 다 알죠? 물리 변화 또는 물리적 변화라는 게 있고 반대말이 뭐야? 화학 변화 그리고 화학적 변화가 있죠. 항상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알았죠? 머리를 탁 정리를 해야 돼. 특징. 비교해서 설명하면 좋아. 항상 뭔가 같은 개념으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화학적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뭐냐? 뭐 방법은 많아.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화학적 변화는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게 되는 거죠. 원자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돼. 그리고 반응하기 전에 지금 수소하고 수소 옆에 수소가 있었죠, 그죠? 이거 산소 옆에 산소가 있었죠. 근데 물은 산소 옆에 수소가 있잖아. 배열이 바뀐 거죠. 이게 끊어지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원자 간의 배열이 바뀌면 그게 화학적 변화. 그러면 물리적 변화는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원자의 배열 자체는 불변. 원자의 배열은 유지되는 거야. 원자의 배열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원자의 배열이 안 바뀌면 뭐의 배열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물리적 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바뀌어. 근데 또 여러분이 또 되게 중요한 거죠. 모든 물질이 분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소금 같은 경우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 또는 이온. 분자나 이온의 배열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온하고 원자는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얘들아, NA하고 2분의 1 Cl2가 반응해서 NaCl이 됐어. 또 이렇게 할까? 자, NaCl이 NA와 Cl, 우리가 원래는 Cl이라고 안 쓰고 2분의 1 Cl2라고 써야지. 원래는 이거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 이거는 화학 변화죠. 근데 NaCl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되는 건 이건 물리적 변화. 자, 원래 소금 자체가 원자로 이루어진 거야, 이온 상태로 이루어진 거야. 이온 상태로 이온 결정이 일어나요. 원래 소금 자체가 이온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거는 이온으로 만들어져 있던 소금이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단지 끊어졌을 뿐인 거지. 나눠졌을 뿐인 거지. 이온의 배열이 바뀌었을 뿐인 거지. 그죠? 얘나 이건 물리적 변화야. 소금이 녹은 거죠. 소금이 녹은 거지, 액체. 이건 뭐냐? 이거는 이온이었죠. 근데 그럼 이것도 이온의 배열이 바뀌고, 이거는 이온의 배열로 바뀐 게 아니고 이건 뭐야? 아예 원자지. 그럼 이온이었던 게 아예 원자로 바뀌었잖아. 원자의 배열. 아니 원자가 새로 만들어졌잖아. 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이 말도 맞고.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조금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화학 결합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결합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결합이 바뀐 거죠. 우리 고등과학으로 하면 이거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금속이잖아. 금속은 무슨 결합을 하는 거야? 금속 결합이라는 결합을 하잖아. CL2는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죠. 그죠? 금속 결합을 했던 게 아니 이온 결합으로 돼 있던 게 금속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바뀌었잖아. 결합이 바뀌었죠. 화학 결합이 바뀌는 거다. 물리적 변화는 화학 결합은 바뀌지 않아.
화학 결합은 불변. 화학 결합이라는 말은 앞으로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화학에서 결합이라는 말은 원자 사이에 붙었다 떨어졌다는 것만 화학 결합에만 하려고 얘기해.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붙는 걸 다 결합이라 그러잖아. 근데 화학에서 결합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화학에서 결합이라는 말은 화학 결합일 때만 원자 간의 화학 결합일 때만 결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앞으로 화학에서는 결합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결합이 아니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의 그 반대 전하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 후울롱적인 힘에 의해서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결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자, 그래서 또 이 말도 맞아.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 말을 꼭 해야 돼. 물질의 종류, 아예 그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그 물질의 이름, 그 물질의 종류가 변하게 돼요. 이거는 소금이었는데, 그죠? 이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쉬운 말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게 화학이라는 거죠. 그 물리변화는 뭐냐? 화학결합이 안 바뀌니까 물질의 종류, 그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유지되는 거죠. 불변, 유지되는 거죠. 소금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졌다고 해도 이거 여전히 소금인 거죠. 이거 소금인 거죠. 단지 양형과 음연이 떨어졌을 뿐인 거죠.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버린 거죠. 요런 얘기들을 해주면 되는 거야.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요런 말들을 하시면 돼. 이해했지? 자, 물리적 변화에 이제 또 항상 우리 면접에서는요. 그래서 특징은 이런데 항상 또 물어보죠. 아예 여러분이 대답을 할 때 아예 이거를 말을 처음부터 해버리면 더 좋아.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안 해도 물어보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물리적 변화에 어떤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물리적 변화 어떤 게 있어요? 상태 변화. 그래, 중학 변화. 상태 변화. 고체지, 그죠? 항상 상태 변화 나오면은 항상 또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 상태 변화 용어 있잖아, 그죠? 이거 틀리면은 정말 소위 그냥 개망신 나가는 거예요. 과거 지금 지원한 사람이 상태 변화 용어를 까먹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현상은 뭐라 그래?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런 그냥 무심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액체로 바뀌니까 그래 딱 속기 좋아. 액체로 바뀌니까 액화.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걸 틀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심코 하다가. 근데 너네 잘 들어봐. 우리 중등과학에서 이 상태 변화 용어를 틀린다라는 거죠. 그냥 면접관이 속으로 생각하는 줄 알아? 이 새끼는 기본도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상태 변화 용어를 틀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 그 말이야. 알았지? 억울하잖아 너무. 야 여러분이 면접이 딱 끝났는데 이 상태 변화를 생각해보니까 상태 변화를 대답을 잘못한 거야. 그럼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끝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예방을 해야죠. 상태 변화. 또 뭐가 있지 물리변화에? 중학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물리변화 있잖아. 혼합. 우리가 어떤 물질이 혼합되는 거는 물리적 변화인 거죠. 혼합의 반대말이 뭐더라?
분리. 혼합과 분리는 물리적 변화. 이 혼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특히 혼합될 때 우리 균일하게 혼합되는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용해. 용해. 혼합 중에서도 골고루 섞이는 혼합을 용해라고 하잖아, 그지? 용해의 반대말은 뭐야? 석출이라는 건 석출. 분리 나쁜. 에어컨. 에어컨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런 거 물리적 변화죠. 그다음 우리 이제 초등 수준의 얘기죠. 초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분필을 반으로 뚝 짜서 이거 물리 변화가 뭐가 바뀌었어? 크기가 바뀌죠.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크기나 또는 모양이 변하게 되죠.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물리적 변화에 어떻게 있냐?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지.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야.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지는 않는데 면접이라는 건 여기 이걸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암기 비슷하게 정리를 해주죠. 알았죠? 대답을 완전히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야. 사람 뭐 말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관점,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된다 이거야. 알았죠? 자, 화학적 변화의 예는 어떤 게 있어요? 물론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도 돼, 몇 개.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중학교에 나오는 거 대리석의 염산 보면 그 대리석이 녹아버리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잖아. 뭐 그런 얘기 들어도 되고. 금속에다가 산에다가 금속 넣으면 무슨 기체 나와? 금속이 녹아버리면 수소 기체 나오잖아. 그지? 뭐 그런 예를 들어도 되고. 또 예를 들면 뭐 물의 전기 분해 뭐 이런 예를 들어도 되죠.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도 되지만 근데 조금 이제 화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는지를 이렇게 좀 자기 PR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요즘은 뭐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해도 자소서에도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그죠? 말할 때도 나 저기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무슨 상 받았어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그런 거는 금지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화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꼭 화학이 아니라 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심 많은 사람이 중학교 지금까지는 중학교 과정이지만 중학교 거만 딱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공부할 리는 없잖아.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좀 더 탐구 정신이 있고 좀 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은 그 이상의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게 상식 아니야. 고등과학을 미리 좀 공부했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고등과학 수준에서 화학적 변화를 구분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냥 아까 제목 얘기했잖아. 시작할 때 얘기했어.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다다음 시간에 이제 뭐 산화 환원 산연기 기초를 배우는데 설명해 줄 건데 이미 알고 있어야죠. 이거는 이제 진도 나가지 않더라도 알아야죠. 우리 화학에서 산화 환원의 뜻을 모른다. 이것도 또 개망신인 거야. 산화가 뭐야? 전자를 잃는 거죠. 환원은 뭐야? 전자를 얻는 거. 잃는 건지 얻는 건지 꼭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요 이 말도 맞아요. 결합의 변화가 생기지. 근데 우리 항상 배웠잖아. 우리 고등학교 우리가 원자끼리 결합할 때 항상 뭘 이용해서 결합을 하게 되지? 그 매개체. 우리 화학 결합에 그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게 항상 뭐야? 전자인 거죠. 전자. 그 전자 중에서도 아무 전자가 아니죠. 어떤 전자? 체외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원자가 전자. 화학 결합에 사용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 간에
화학 결합이 바뀌게 돼 있고. 근데 그 화학 결합할 때 원자과 전자를 사용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전자의 변화가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아, 이 화학 결합의 변화가 생긴다고 거의 같은 말이 뭐냐? 전자의 변화. 이 말도 한번 쳐줘. 전자의 변화. 산화 환원 반응. 그래서 전자를 잃는 거, 얻는 거. 혹시 이제 어느 게 또 그냥 내가 그냥 이미 아는 사람은 그냥 저런 얘기를 왜 또 해? 그러지 말고 혹시 이 중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줘. 자, 산화 환원이 혹시 헷갈리는 경우에 환원을 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누군가한테 빌려줘. 아니면 선생님 실제로 그렇죠. 이 학원 선생님들은요 매달 세금을 미리 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번 돈에 3.3%씩 매달 세금을 떼가. 3.3%. 선생님이 만약에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그날에 33,000원을 미리 세금으로 가져가요. 나라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원래 세금이 1년마다 정산을 하잖아.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있다고 뭐 카드를 얼마큼 쓰면 얼마큼 공제해주고 또 선생님 뭐 부모님 병원비로 얼마를 쓰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1년 동안 세금을 낼 게 있잖아. 근데 뭐 뺄 거 빼고 뭐 다 했더니 선생님이 낸 돈이 더 많은 거야. 세금을 낸 거. 그러면 딱 1년 지난 다음에 그 해마다 5월 달에 하거든요. 5월 달에 어떻게 해주냐? 선생님이 만약에 정상 1년 동안 딱 해보니까 2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미리 낸 거는 300만 원을 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냐? 100만 원 돌려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세금을 환급받는다. 환급. 이 환자가 돌려받는다라는 뜻이야. 근데 물건 빌려줬다가 되돌려가지면 이거를 환수한다 그러지. 환수. 헷갈릴 이유가 없어. 환이라는 말이 뭐냐? 환. 돌려받는다. 우리가 당연히 전자를 받는 게 환원인 거지. 뭘 헷갈려? 그럼 산화는 반대말이니까 전자를 잃는 게 산화. 이제 산화환원 중에 어느 게 전자를 잃는 거고 어느 게 전자를 얻는 건지 이제 이거 헷갈리면 또 바보야.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환 받는 게 환이야. 물론 이 산화환원을 이 원자의 배열, 화학 결합의 변화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중학교에도 나오죠. 자, 이거는 근데 꼭은 아니야. 왜 꼭은 아니냐? 이게 원소 종류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말은 맞아요. 우리 화학에서 여러분도 알죠? 화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물질이 생물이나 화학에 중요한 유기물이거든. 이 유기물이 기본이 탄화수소예요. 탄소와 수소를 갖고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에요. 이 탄화수소의 유기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소는 뭐냐? 바로 탄소예요. 이 탄소가 핵심적인 원소. 탄소. 그리고 우리가 화학에서는 이 탄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원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의 기준도 바로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탄소, 몰 질량, 원자량의 기준도 탄소의 질량을 12로 놓고 비교한 질량을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화학에서 탄소가 가장 중요한 원소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전기운송도 알죠? 이 탄소라는 원소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제 원자의 배열을 볼게, 화학 결합을 볼게. 이 탄소에 산소가 와서 이렇게 화학 결합을 했다고 치자. 탄소를 갖고 있는 어떤 화학 물질에 산소가 새로 와서 결합을 했어. 탄소. 근데 여러분 알죠? 탄소랑 산소 중에 누가 전기 운송도 전자를 잡아당기는 세기가 더 세? 5가 더 세죠. 그러면 이 유기물 입장에서는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와 결합했다라는 산소라는 원자와 결합을 했다는 얘기는 전자 관점에서는 전자를 약간이라도 뺏길 수밖에 없지, 그지?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죠. 그래서 결합으로 치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원래는 전자를 잃는 게 산화인데, 근데 이게 꼭이 아니라고. 산소랑 결합해야 하는 산화냐? 그거는 산소 기준이고, 탄소가 CL과 결합해도 산화예요. 누가 전기운동을 큰지 알아? CL이 더 커. 그러면
산소 말고 CL이 붙어도 탄소가 이 염소한테 전자를 약간 뺏기는 거 맞아 안 맞아? 이것도 산화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전자로 표현하는 게 모든 산화하늘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이고 산소를 가지고 표현하는 건 그 산화하늘의 한 아주 좁은 한 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하늘이 뭐냐고 그러면 반드시 일단 전자로 말을 하라고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 해도 좋아요. 일반적으로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플루린에 산소가 결합했어. 플루린 산화된 게 아니죠. 야, 플루린이 유일하게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어떤 원소야? 큰 원소. 그럼 플루린 입장에서는 산소랑 결합하면 오히려 환원된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산소랑 결합한다는 건 100%가 아닌 거죠. 예외가 하나 있는 거죠.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자, 또 근데 이 산소가 너무 이제 또 탄소도 중요한 원소지만 우리 일상생활이나 화학에서 이 산소도 너무 중요한 원소지. 그러니까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 산소와 결합하면 일반적으로 산화다. 그럼 이제 환원은 뭐냐? 결합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환원이 돼요. 나중에 또 할 거야. 미치는 거야. 자,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 자, 이제 또 유기물 이 탄소 입장에서 이제 또 중요한 원소가 여기 수소도 있잖아. 수소. 만약에 수소가 결합을 했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굳이 얘기하면 탄소의 전기 음성도는 2.5 수치로 표현합니다.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약 2.1. 그럼 약간이라도 누가 전기 음성도가 좀 더 커? 그러면 이제 수소를 기준으로 해야 되면 유기물이 수소랑 결합하게 되면 저 탄소가 전자를 약간이라도 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는 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산소랑은 반대인 거죠. 탄소가 수소랑 결합하면 환원되는 거죠. 그럼 수소를 기준으로 산화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수소랑 결합하는 게 환원이니까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 산화인 거죠. 자, 이제 요 얘기 다 하면 참 좋긴 해. 자, 산화가 뭐냐? 그러면 딱 얘기해.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야? 정의! 전자를 잃는 현상, 전자를 잃는 것이 원래 산화의 진짜 뜻이다. 자, 이거 꼭은 아니지만 뭐 유기물이라는 말을 붙여도 좋고 탄소 관점이라고 봐도 좋고 그냥 일반적으로라고 하면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산소랑 결합하거나 수소가 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으면 산화다. 알았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정리됐지? 꼭 기억해서 머릿속에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근데 이 유기물에서는 이 산소 수소 관계를 알아두면 참 편하기는 해요. 참 편하긴 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와 여기 봐요. C2H4라는 어떤 화학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 이름이 에틸렌이거든요. 에틸렌. 그래가지고 C2H6 에틸렌이 에테인이 됐어. 원래는 이제 다음에 배워요. 요거 산화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원래는 산화수를 계산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알아두면 빠르긴 하죠. 자, 지금 이 물질이 이거로 바뀌었어. 이거 얘가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빠르긴 하잖아. 유기물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수소를 더 얻었어, 수소를 더 잃었어. 수소 수가 증가했지, 수소를 더 얻었지, 환원된 거지. 아, 얘 환원된 거야. 우리가 나중에 배우죠? 자기 자신이 환원됐다는 말은 옆에 물질을 뭐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산화제죠. 아, 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환원되면서 옆에 물질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틸렌이 이런 역할을 잘하죠. 왜냐면 요거는 오늘 하는 건 아니고 에틸렌이 이렇게 생겼잖아. 에틸렌에는 여기 이중결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에틸렌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요 약한 이중결합이 끊어지는 대신에 요 끊어진 곳에 강한 수소가 시그마 결합이잖아. 수소 두 개가 와서 강한 시그마 결합이 하면 더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틸렌이라는 분자는
요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수소 두 개를 새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거야. 강력한 산화가 되는 거죠. 이거 이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틸렌을 어디다 이용하는지 알아? 일상생활에 덜 익은 과일을 빨리 익히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나나 덜 익은 바나나가 있어. 우리 교실에 지금 바나나를 잔뜩 아직 노랗게 익지 않은 파란색 바나나 덜 익은 거를 원래 수입할 때요 덜 익은 걸 수입해요. 처음부터 야 동남아에서 바나나 사오는데 사올 때부터 노랗게 익은 거 사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막상 팔 때가 되면 그렇죠. 너무 익어가지고 이제 집에 바나나 오래 놔두고 못 먹게 되잖아.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사올 때는 덜 익은 걸 사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통할 때는 대신에 팔 때는 파란 걸 팔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서 팔아야 돼? 익혀서. 어떻게 익히냐? 그러니까 과일이 익는 과정이 그 과일이 바로 산화되는 거야. 그래서 바나나를 이제 억지로 빨리 익히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실에 바나나를 갖다 놓고 에틸렌 기체를 우리 교실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에틸렌이 바나나에서 수소를 뺏어가면서 바나나를 산화시키는 거야. 하루 만에 익어버려. 그때 쓴다고 와가지고 오늘 뭐 이걸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요럴 때 이제 수소를 잃으면 산하고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다. 요걸 알아두면 이렇게 편리하다 이거야. 생물 같을 때 생물에서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과거 가면 이제 생물 자세하게 배울 거 아니야. 응? 뭐 이런 게 있어요. C2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 이 물질 알죠? 포도당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포도당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호흡이라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호흡 과정을 더 자세하게 나눠요. 아마 여기 생물 2 배워본 사람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해당, TCA 회로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전자 전달계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잖아. 뭐 그건 뭐 오늘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요. 포도당이 두 개로 잘라지면서 수소 두 개가 떨어진 분자가 있어. 그냥 C3H4O3라는 분자가. 이 물질 이름이 피루부산이라는 물질이야. 오늘 이 이걸 알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중에 생물 시간에 피루부산 해가지고 이 피루부산의 화학식이 생물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때요? NADPH2라는 이 효소 이름이야. 어떤 효소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나왔다고 쳐. 그래서 이게 C3H6O3가 되고 NADP로 바뀌었어. 그냥 물질 이름이 NADP. 이거 이름이 젖산이거든요. 이름을 여러분 뭐 생물 시간에는 이게 뭐 외우라고 안에 다 써줘 이렇게 생물에서는. 그러면 자 피르부산이 젖산으로 바뀌었다 그지? 내가 오늘 가르쳐준 걸 알아두면 편하긴 하죠. 자, 탄소를 가진 탄화수소니까 피르부산도 유기물. 이 피르부산이 젖산으로 피르부산이 젖산으로 바뀌었어.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오늘 지금까지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내가 설명했는데 이 대답 못하면 어떡해. 진짜 환원된 거죠. 피르부산이 젖산으로 바뀔 때 무슨 수가 증가했어? 수소 개수가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피르부산이 수소 두 개를 얻었잖아. 환원된 거죠. 환원된 거죠. 나중에 요 NADP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 효소인데 어떤 효소냐? 제가 한 역할 두 가지 다 맞아. 뭐를 운반해줬어? 수소를 전달해줬지. 그래서 나중에 생물 시간에 NADP를 수소 전달 효소라고도 하고요. 화학적으로는 뭐라고 해도 맞느냐? 수소를 주면서 얘를 뭐 시켰어? 환원시켰죠. 산화 환원 효소의 한 예인 거죠. 산화 환원과 관련된 효소 맞잖아. 그죠? 산화 환원 요소죠. 오늘 뭐 이걸 다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산화환원의 뜻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생물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면접에서 물어볼 확률도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에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자. 그렇죠? 자, 우리 화학 반응에 산화하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해. 그래서 너네 화학에 좀 관심 있어가지고 화학 공부 좀 한 애들은요, 야, 우리가 어떤 화학 과정이나 책을 보면은 항상 차례부터 한번 보지 않냐? 안 봐? 우리 화학책 항상 보면 그 뒷부분에 모든 책의 뒷부분에 있죠. 산화 환원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앞에나 뒤에 있어. 무슨 말 누워 있어? 단원 이름. 그래, 산염기. 같이 있죠. 왜냐면은 이 산화환원과 산염기가 아주 대표적인 화학 변화이기 때문에. 산염기 반응. 산화환원 반응 있고 산염기 반응. 자, 오늘 또 산염기 반응이 뭔지까지 설명하면 이제 오늘의 취지에서 벗어나니까 시간적으로 내가 이걸 다음에 할게. 다음 시간쯤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화학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그죠? 중학교에 나오는 거죠. 이거 화학 반응. 물리 반응 같지만 아니야. 이거랑은 다른 거야. 석출하고는 다른 거야. 이석출하고는 다른 거야. 물론 앙금 생성 반응도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기니까 석출되는 건 맞아. 근데 이거는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석출되는 게 아니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석출이. 앙금 생성 반응. 기억을 해줘야지. 앙금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물에 녹아있던 이온이 앙금으로 바뀌는 걸 앙금생성이라고. 응? 물에 녹아있던 이온이 물에 안 녹는 화합물로 바뀌는 걸 앙금생성이라고. 물에 녹아있던 이온이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로 바뀌는 현상을 그러니까 이게 화합물로 새로운 화합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변화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앙금 생성 반응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또 기초 지식이죠. 이제 여기 몇 페이지로 오면 돼. 여기 맨 앞으로 와 이제 다시. 이거 이제 맨 뒷면에 정리했잖아. 응? 요런 정도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준비. 응? 자, 이제 요 앞으로 넘어와서 이 앙금 생성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해질이라는 용어부터.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 전해질이 뭐야? 고체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전기 전도성 얘기죠. 전기 전도성. 무슨 상태일 때는 없지만, 이 말은 꼭 해. 고체 상태일 때는 없지만 무슨 상태가 됐을 때?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물질. 자, 액체가 되는 두 가지 방법. 액체가 되는 두 가지 방법. 용융되거나 이 융해랑 같은 말이야. 용융이 융해. 녹는 점까지 도달해서 고체가 액체로 녹아버리는 현상. 그치? 용융. 특정 용매에 녹는 현상은 뭐라 그래? 용해. 그래서 용융이나 용해가 됐을 때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물질을 전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유는 뭐예요? 왜 액체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돼? 세 글자 무순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액체 상태가 됐을 때 이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이온화되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전해질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죠.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가 됐을 때 이온화가 되어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물질.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죠. 여기 이온화라는 말을 좀 넣어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여기 선생님이 지금 중고에는 없지만 이게 중학교에 나오는 거지만 이온화라는 말을 쓰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전해질에 뭐가 있고 뭐 비전해질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래서 얘가 뭐야? 자, 전해질의 얘.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온 결정, 이온성 물질. 한 글자로 뭐라고 하지? 염이라고 하거든요. 염. 이온 결정. 염은 100% 전해질. 당연하죠.
당연하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물질은 액체 상태가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게 돼 있죠. 그런데 자,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같은 거야. 이온 결정은 전부 전해질이냐? 예스. 그러면 전해질은 전부 이온 결정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럼 뭐가 범위가 더 넓은 거야? 전해질이 범위가 더 넓은 거야. 그러면 이온 결정이 아닌데도 전해질이 있다는 얘기잖아.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뭐가 있어? 그럼 이온 결정이 아닌데 전해지는 게 뭐예요? 야, 지금까지 과학을 그렇게 배웠는데 안 남아? 이온 결정이 아닌데도 이온화되는 그 얘가 오늘 여기 오늘 내가 필기한 거에도 있어. 지금 오늘 한 거에도 있어요. 산염기 HCl은 이거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그것도 몰라. HCl은 공유 결합이잖아. 수소가 비금속이고 Cl도 비금속이니까 비금속끼리의 화학 결합은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덩어리는 이온 결정이 아니고 뭐야? 분자죠. 그죠? 얘가 고체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이 물질을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HCl은 상온에서 기체지만 쟤도 온도를 막 영하 200도 이하로 낮추면 고체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고체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저 물질을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한다고. 비록 분자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지만 얘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 H 플러스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생성하는 물질을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전해질인 거죠. 야, 고등과학에서 다시 어떤 산이 수용액에서 이렇게 이온화될 때 평형상수를 뭐라고 그래? 그래서 산의 이온화상수라고. 하면서 이온화상수, 이온화 전해질 수밖에 산염이. 이렇게 이런 거 알아도 이온 결정은 전부 전해질이고 이온 결정이 아닌 것 중에서도 산과 염기는 전해질. 이거 대표적인 게 이거죠. 하나씩만 쓸게. 이온 결정이 아닌데 전해질인 거. HCl. 이온 결정이 아닌데 또 전해지는 거. 암모니아. 여러분 너무 잘하네요. 암모니아. 염기성 전해질이야. 암모니아 전해질이야. 너무 유명한 두 개죠. 그죠? 자, 전해질 했고. 그래서 전해질에서 중요한 게 이온이죠. 양이온과 음이온.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중등과학의 아주 기초지. 이온의 종류하고 이름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지? 그래야 우리가 이온화 식도 쓸 수 있는 거죠. 이온의 이름을 알아야 돼. 이온의 식을 알아야지.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뭐 1가 이온, 2가 이온, 3가 이온 거기 막 쭉 써 있는데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해도 되고 이건 이제 다 중학교 수준이고 그냥 범위를 좀 높이면 자, 이 정도 알고 있어야지. 양이온 중에 플러스 1가 산화수가 이걸 산화수라고 하지.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는 이온들 여러분이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대박. 물론 요즘은 이런 걸 이제 시험에 잘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식이야. 그래야지. 몇 쪽 금속? 주기율표에서 1쪽 금속은 전부 플러스 1까지 화합물에서 그죠? 알칼리 금속 1쪽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잖아. 알칼리 금속은 이온이 되는 경우 반드시 플러스 1가가 되죠. 뭐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외워두면 편하죠. 리튬, 나트륨, 칼륨 또는 포타슘, 루비듐, 세슘, 리나 포르세 그죠? 리나 포르세 얘네들은 플러스 1가가 된다. 자, 비록 1쪽은 아니지만 반드시 플러스 1가가 되는 아주 유명한 이온이 있어요. 은 반드시 플러스. 자, 원자는 아니지만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이온이 있어. 그걸 우리가 다원자 이온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다원자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단 공유결합에 의해서 분자가 되고 그 분자가 다시 전기를 띤 입자랑 결합을 해서 이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암모니아라는 이 분자가 이 그림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면 되고 뭐 아직 뭐 루이스 구조 이런 거 안 배운 사람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봐. 여기 암모니아거든요. 이거 분자죠. 근데 이 암모니아가 산을 만나가지고 이거 H 플러스가 산이잖아. 그래서 산을 만나가지고 요게 여기 와서 결합을 하죠. 베이 결합이라는 결합. 그럼 합치면 뭐가 돼? NH4 플러스가 되지.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도 하느냐?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고 분자 이온이라고 하고. 왜냐면은 분자가 변해서 생긴 이온이니까. 분자 이온. 좀 해버렸네. 대표적인 분자인 플러스니까 NH4 플러스. 이래서 외우고 있는 거죠. 요거 이름도 알아야지 뭐야? 암모늄 이온.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암모늄 이온. 필수. 이름도 알아야지. 자, 반드시 플러스 이가가 되는 거. 원래 양이온은 그냥 잘 모르면 플러스 이가가 흔하죠. 그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이족 금속. 베마칼스가. 그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도 하죠. 얘네들은 이온이 되면 반드시 플러스 이가가 돼요.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더 두 개를 뺏기잖아. 자, 이족은 아니지만 반드시 플러스 이가가 되는 게 있어. 아연. 이거 중학교 나오잖아. 아연. 아연은 반드시 플러스 이가예요. 요만큼만 외우면 돼. 자, 플러스 3가는 사실은 딱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근데 굳이 얘기하면 원래 13족 금속이죠. 범위를 좀 넓히면 최외곽 전자를 3개 가진 금속. 13족 금속. 뭐뭐 있지? 원래 13족이 주기율표에서 붕알갈인탈이죠. 그죠? 아니 주기율표 안 외운 사람은 할 수 없고 외우고 있는 사람은 지금 위주로 그냥 하는 거야. 중등에서는 요거만 외우면 되죠. 동소는 금속이 아니야. 동소는 비금속이야. 그래서 알갈인탈. 알갈인탈이 양이온이 되면 반드시 플러스 3가가 됩니다. 다 외우지 않는 사람, 주기율표를 아직 못 외우는 사람은 알루미늄만 외워주면 돼. 알았죠?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 외울 건 딱 이거. 딱 이만큼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 반드시 이산화수를 가진다. 그럼 이제 다른 놈들은 뭐냐?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왜 외울 필요 없느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외우는 거야. 그러면 더 좋다? 철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주로 가지는 사람, 근데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철은 보통 2가 아니면 3가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지는 금속을 우리가 전이금속이라고 하죠. 요것만 알면 돼. 철이 2가인지 3가인지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 철이 몇 가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씁니다. 로마 숫자. 이게 무슨 뜻이야? 철이 2 플러스라는 뜻. FE 옆에 가로 3이 써 있습니다. 플러스 3까지.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암기는 요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금속이요. 이런 것들 있죠. 플러스 2는 대부분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중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금속인데 외운 거 말고 여기 외운 거 말고 중학교는 요거 나오잖아. 중학교는 요거 나트륨, 칼륨 꼭 외워야 될 거죠. 이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게 중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동그라미 친 거. 플러스 2가짜리 마그네슘, 칼슘, 바륨, 아연. 요게 중학교에서 요 동그라미 친 게 여러분이 몇 가 이온인지 중등 과정에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이온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양이온인데
잘 모르겠으면 플러스 이가로 하라.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왜냐면 이 철 포함해서 뭐 구리, 코발트, 니켈, 뭐 기타 등등. 물론 코발트도요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져요. 근데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이 주로 넷 중에 하나의 산화수를 가져요.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도 2는 가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이가는 대부분이 가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모르면 플러스 이가라고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원래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이원소들은 이렇게 로마 숫자로 산화수가 표현되어 있다. 그렇죠? 외우는 건 요만큼만 외워주면 돼요. 반드시 암기해야지. 자, 음이온도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게 있죠. 음이온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 이건 꼭은 아닌데 주로죠. 플로 17족. 17족 이온은 마이너스 1가가 되죠. F부터 FCl, BrI 그죠? 요 네 개는 다 알아야죠, 그죠? 이 네 개는 중등 과정에서도 다 나오는 거야. FCl, BrI 마이너스 1가가 되죠. 다 외워야지. 분자 이온, 다원자 이온 중에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 여기 나와 있네. 유명한 거. 이름. 수산화 이온 다 외워야 돼. 이거 뭐 좀 어렵지만 당연히 알아야지. 뭐 이름? 아세트산 이온 CH3COO 아세트산 이온. 요 세 개는 중등 과정의 필수죠. NO3 자, 꼭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요것도 중학교에 나오죠. MnO4 과망가니즈 산이온. 이렇게 해서 4개 암기. 이름까지. 요 과. 오늘은 어떨 때 과를 붙이는지 이런 거는 오늘 안 하겠어. 그냥 오늘 전해지라는 날이니까 과망가니즈 산이온. 나머지 이름은 알죠? 자, 이제 여러분이 좀 추가로 나중에 이제 과거 갔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 더 알아두면 CN마. 요거 이름이 시안화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5개는 이제 평생 외워두면 좋아.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 이온들. 요건 너무 당연하죠. 최하 전자가 7개니까 18족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얻을 거 아니야 주로. 그죠? 요거는 이제 따로 외워줘. 물론 요게 몇 가지도 우리는 원래 원자가 전자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 예상할 수 있어 없어? 원래 예상할 수 있어. 몇 가지 계산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계산하는 걸 수업할 수는 없어. 시간과 계산. 그냥 일단 중등과학으로 해서 외워 일단.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가 되는 이온들 꼭 외워야죠. 이것도 16조 2개 외우면 돼. 산화이온과 황화이온. 산화와 황화. 그죠? 16조 요 2개. 그 다음에 이제 다원자 이온이 중요하죠. 요거 외운 김에 O하고 SG. 그래서 이거 SO로 이루어진 이온들. SO4도 2만. 그럼 SO4만 2만이야. SO3도 2만. SO3도 2만. 다 2만. 그러니까 요게 같은 원소의 종류로 되면 요 산소수가 바뀌어도요. 요 산화수는 안 바뀌어요. 요 이온 이름 뭐지? 황산소니까 황산이온이죠. 요거는 산소가 하나 적지. 아황산이온이라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마이너스 2가짜리. 너무 유명하죠. CO3 2만. 이름. 이건 모르면 진짜 또 큰일 나는 거지. 이 유명한 이온. 탄산이온. 그죠? 탄산이온. 이 탄산이온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이거 무슨 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 염기성이거든요. 염기성. 꽤 센 염기성. 강염기는 아니지만 약염기지만 약한 염기 중에는 그래도 좀 세요. CO3 이만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탄산염은 염기성이잖아. 응? 요 2개 꼭 필수죠. 하나 더 하자면 CrO4 이마이너스. 요 크로뮴산염. 요 정도 아니면 될 것 같아. 요 정도. 요거 망가니즈고 크로뮴이고. 원래 망가니즈하고 크로뮴의 번호를 알면 이게 몇 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외워. 자, 마이너스 3가는 딱 하나만 외우면 돼. 딱 하나만 외우면 돼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질소는 실제로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마이너스 3가는 딱 하나. 인산. PO4 성 마이너스. 인산. 여러분이 이 음이온들, 다원자 이온들을 왜 외워두면 또 좋으냐면요. 왜 외워둬야 되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음이온은 여러분들 산전기 배운 사람들 알죠? 이거 누군가의 짜증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음이온 이름에 요 음의 산화수만큼 H 개수를 H 플러스를 갖다 붙이잖아.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 1이지. 그럼 이게 산 이름이야. 인산이고. 여러분이 이거 음이온이 몇 가 이온인지 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 음이온을 가진 산의 화학식도 다 외우는 거죠. 그럼 탄산의 화학식은 뭐겠어? 탄산 이온에다가 음이온만큼 수소를 붙이면 되는 거야. 탄산이 CO3 2-지. 그럼 H 몇 개 붙이면 되는 거야? 2개. 그러니까 탄산은 H2CO3가 또 우리가 산을 또 해결할 수 있잖아. 이 음이온들은 꼭 좀 외워보자. 과망가니즈 산은 식이 뭘까요? 과망가니즈 산 이온을 가진 산이다 그 말이야. 과망가니즈 산 이온의 식이 뭐야? MnO4 마이너스죠. MnO4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0이 되도록 H 하나를 붙이면 돼요. HMnO4 과망가니즈. 그러면 크로뮴산의 화학식은 뭘까요? 크로뮴산 이온이 CrO4 2-라 그러니까 H2CrO4. 요 H의 개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도 다 필수예요. 자, 아이고 이제 시간이 좀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 안 쉬어도 되지. 표정들이 또 썩은 미소를 짓는데 쉬어야 돼? 그냥 할게. 그냥 하고 5분 일찍 끝내줄게. 더 좋지? 물 화장실 갔다 와. 5분.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좀 외워 좀 쉬면서 좀. 아직 못 외운 사람들. 필수야 필수. 공정하게. 여기. 또 가야 돼. 내가 맨날 녹화 보내준다는 거 맨날 까먹네. 보내줄게. 이거 지금.
자, 먼저 보세요. 자, 이제 이온들은 항상 화학 공부할 때 기초 중에 기초니까 안에 가게 확실하게 알게. 자, 이제 요거를 기초식으로 해서 자, 일단 이제 아까 전해질의 뜻을 설명했죠. 자, 이제 중등과학을 조금 범위를 이제 과거 면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야, 전해질이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이유가 뭐였지? 이온화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하나 더 들어갈게. 그럼 왜 이온화되면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거야? 그 전류가 통하는 과정인 거야. 그 이온화된 이온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고 전해질 속에. 그럼 여기 만약에 이렇게 외부에다가 전해질 안에다가 전원장 전극을 설치해서 전원에서 여기는 지금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 여기가 지금 플러스 이온, 여기가 마이너스 이온이지. 근데 전해질은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류를 통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메모해. 전해질의 이 전기 전도성, 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우리가 전류계 설치할 수 있잖아. 전류계. 그러면 똑같은 전원 장치에 전류계를 설치했을 때 이 전해질의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더 안 흐를 수도 있잖아. 와, 이 전해질의 전기 전도성, 전류의 세기는 뭐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것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논리. 이 전해질의 전기 전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온화도. 그래서 이온화가 됐다고. 아, 이제 이온화, 그래, 이온이 생겼어, 그래. 일단 이 이온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을까? 야, 이온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야, 니는 알잖아. 사람도 이 100m 달리기 기록이 다 다르잖아. 액체 상태에서 이온이 양극 사이를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온의 종류마다 그 양극 사이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빠르기, 능력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이 정도 논리도 없어. 이온의 종류마다 다르겠지. 우리가 도체도 금속마다 전기 전도성이 다 똑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걸 뭐라 그래? 그 차이 값을 뭐라 그래? 그걸 수치화시킨 거. 전도율이라 그러잖아. 전기 전도율. 아니, 전해질도 그 이온의 종류마다 다 전기 전도성이 조금씩 다르겠죠. 전기 전도성이 똑같은 이온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이 이온이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느냐도 이온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이거 무슨 상품권 걸고 싶네요. 이 이온의 종류마다 전해질이 됐을 때 전류를 통하게 하는 정도가 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수치화시킨 걸 뭐라 그러지? 요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면접에서 얘기하면 참 좋은 거죠. 이온마다 뭐가 다르냐? 이온에 뭐라 그러느냐? 활동도. 의미가 이런 말이야. 활동, 뭔가 활발한 정도,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활동도라고도 하고 이동도라고 해요. 이동. 왜냐면 전해질이 전기를 통하는 이유가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이잖아. 이온이 양극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능력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로 알아서 이동도. 중학교 과정을 좀 벗어나는 거야. 근데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아? 뭐 이런 표현은 못 쓰더라도 이온의 종류마다 다를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이제 이 별거 아는 사람? 고유한 수치야. 그러니까 정밀하게 측정하면요,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 B까지 알아두면 참 좋아. 나중에 고등과학에서 써먹어. 여러분들 이온 중에서 기준은 지금 수용액 기준이에요. 수용액에서 이 이동도라는 건 수용액 기준이에요. 수용액 기준. 이 말하면 수용액에서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가장 전기를 잘 통하는 이온이 누구냐? H+.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왠지? 가볍잖아. 사람도 뚱뚱이가 잘 뛰냐, 홀쭉이가 잘 뛰냐, 일반적으로. 홀쭉이가 잘 뛰겠지. 날씨는 가볍잖아. 우리가 이 전기 이동이라는 현상도 항상 전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잖아.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잖아. 근데 가벼운, 마치 확산하고 비슷하죠, 확산. 질량이 작은 게 빠를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힘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 물과의 친화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물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 외상한테 이렇게 해야겠어요. H 플러스가 물이 만들어내는 이온이 H 플러스잖아, 그지? 물하고 아주 잘 어울리자.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동도가 가장 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동도가 큰 이온이 누구냐? 또 물과 관련된 이온이에요. OH-. 그리고 나머지 이온. 물론 이 나머지 이온도 엄밀히 말하면 다 조금씩 달라요. Na 플러스랑 K 플러스랑 실제로 달라. 근데 이건 큰 차이는 안 나. 만약에 얘가 0.98이잖아? 그럼 얘는 뭐 한 0.92 이 정도 돼요. 이동. 이거는 큰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거하고 이 두 개랑 나머지는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비율 아예 알아두세요. 약이에요. 약 4대 2대 1 정도의 비율. 이게 무슨 뜻이냐? H 플러스가 다른 이온들보다 4배나 전기를 잘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딱 4대 1은 아니야. 4대 2대 1은 아니야. 근데 약 비율이 한 4대 2대 1쯤 된다 이거. 알아도 주된 원인은 뭘까? 주된 원인은 뭘까? 물론 다른 요인도 많아. 이 이동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또 되게 많아요. 가장 중요한 요인? 그렇죠. 원자력, 질량. 질량이 어떨수록 왠지 이동도가 클 것 같아. 상식 작을수록 질량이 가장 작잖아. 얘도 작은 편이죠. 이온 중에 OH-도 원자력 발전이 또 몰기가 작은 편이라는 거지. 자, 두 번째. 그러면 같은 종류의 이온이라도 다시 전기 농도가 달라지겠다. 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긴 뭐야? 이온의 농도지. 농도에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농도가 진할수록 전기 잘 통하겠지. 그 이온이 빽빽하게 잘 움직일 거 아니야. 전기 운반을 잘하겠지. 농도에 비례하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농도는 어떤 농도냐? 부피당 이온수. 용액의 부피분의 전해질이니까. 이건 수를 나타내. 그러면 지금 중등과학 하는 거라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고등과학에서 이거 뭐라 그래? 몰농도. 이온의 몰농도에 비례한다. 만약에 전기 전도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다면 모를 것 같아. 야, 과학에서 이 값은 무조건 결과를 바꿔요. 이게 바뀌었는데 안 바뀌는 현상은 세상에 없다고. 온도. 야, 얘네 과학 현상에서 온도가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세상에 있어요? 다 생각해봐. 이 온도라는 거는요, 모든 현상을 영향을 주는 거야. 자, 상식 기준도 온도가 어떨수록
전해질이 정이 더 잘 통할 것 같아? 왜? 왜 그렇게 생각했어? 분자 온도의 의미가 뭐야? 분자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잖아.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이 이온이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분석하기 좋아하겠어. 그렇죠. 온도의 비례하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뭐 정비례는 아니고 그냥 직선으로 비례는 아니에요. 이런 정도 또 알아두면 참 좋죠. 자, 요거는 참고로 알아볼까? 이거는 참 사실 이건 이 말은 사실은 딱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참 애매해. 근데 내 말 들어봐. 수용액인데 그냥 꽤 농도가 큰 수용액 얘기하는 거야. 농도가 너무 묽은 거 말고. 얘들아, 소금물이면 소금 기준으로 소금물이 더 전기를 잘 통할 것 같아요. 소금 용융액이 더 전기를 잘 통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거 조심해야 돼. 물론 이 수용액이 참 애매해. 농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되고 그냥 뭐라 그러죠? 꽤 진한 농도? 농도가 꽤 높은 수용액 기준이야. 농도가 높다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게 전기를 더 잘 통할 것 같아? 수용액이 훨씬 전기를 잘 통하는 거예요. 용융은 뭐야? 용매는 섞여 있지 않고 그 고체가 직접 녹은 거잖아. 소금을 1000도까지 가하려면 소금이 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소금 용액 속에는 물은 없고 전부 뭐만 있어? 양이온과 음이온만 있어. 자, 좀 이 그림 좀 상상해봐. 고체가 아닐 뿐이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엄청 빽빽하게 지금 모여 있어요. 자, 이제 전기를 걸었어. 이온이 움직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움직일 때. 지네끼리 마구 충돌하지 않을까? 야, 사람으로 치면 우리 교실에 남자 여자가 꽉 차 있어. 막 섞여가지고. 자, 남자는 저쪽 벽으로 가고 여자는 이쪽 벽으로 가. 근데 우리 교실에 지금 사람이 빽빽하게 차 있다고. 움직일 수는 있는데, 움직일 수는 있는데 사람이 빽빽하다고. 아마 여기서 저 끝까지 가는데 하루 걸릴지도 몰라. 그지? 삐질고 막 가는 거죠. 용융액도 잘 들어 앞으로. 용융액도 전기를 통하긴 하는데 사실은 전기전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응? 왜냐면 이온이 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워낙 빽빽하니까 용융액은. 그럼 그 이온끼리 부닥칠 거 아니야. 움직이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정연성이 있기는 있는 거야. 용융액은 정연성이 작은 편이다. 마치 소금을 액체로 녹이면 그 액체 되게 끈적끈적하겠죠. 왜냐하면 비록 액체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이력이라 해서 그 이온 간의 힘은 되게 세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나도 만질 수도 없죠. 너무 뜨거우니까. 아마 이럴 거야. 그러면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소금을 가열해서 녹였잖아. 그 소금 그 액체가요 마치 꿀처럼요 끈적끈적할 거예요. 아마 액체는 액체인데. 그런 거 같지 않아? 소금을 액체로 녹이긴 녹였다고. 근데 그게 무슨 물처럼 막 잘 흘러가지는 않겠지. 얼마나 끈적끈적하겠어. 움직이게 걸리고. 그럼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면접이니까. 이 용액이 전기 교도소에. 그럼 이 용액이 움직이면 전류 흐르는 거지, 그렇지? 이온을 띤 입자가 움직이면 그게 바로 전류가 통하는 거잖아. 야, 우리 지구에서 이 용융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어디야 그게? 왜? 조금 더 확대하면 사실은 멘틀도 이거. 근데 멘틀은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양갱처럼. 액체는 액체인데 고체에 상당히 가까운 액체인 거죠. 그러니까 멘틀은 빨리 움직여. 아주 천천히 움직여. 근데 내가 들어봐. 멘틀대로 배웠지? 그 멘틀 속에도 이온들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멘틀도 움직이고 외핵은 아예 액체 상태잖아?
그럼 그 외액에 있는 외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이 철 이온하고 니켈 이온 들어있잖아. 이 전해질인 거죠.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해. 그럼 멘틀도 움직이는 거고 외핵도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 지구 내부에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지구의 안에서 이온을 띤 입자가 회전을 하면서 전류가 흘러. 전류 흐르면 그 주변에 뭐 생겨? 자기장이 생겨. 그게 바로 뭐의 원인이야? 지구 자기장의 근원인 거죠. 그 지구 자기장이 인간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하죠. 왜? 야,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태양에서 오는 그 수없이 많은 대전 입자들, 태양풍이라고 그러죠. 방사능 포함해서 그런 입자들이 못 막아주는 거야. 지구가. 그런 게 다 지표면으로 갖고 생명체 몰살. 와,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구 전체가 자기장이거든. 강력한 자석이야. 그래서 태양풍이 날라오면 전기를 띤 대전 입자들은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지구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거야. 일부분은 북극 대기를 지나면서 타죠. 그게 바로 뭐야? 오로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보호를 받는 거야. 자, 혹시 이거 들어봤어? 테라포밍. 테라포밍이 뭐야? 지구 외에 어떤 외계 행성에다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포밍 만들다잖아. 지구 이전. 인간이 다른 별로 이전해서 살게 만드는 그 계획을 테라포밍이라고 해요. 자, 태양계 기준으로 테라포밍의 가장 적합지 1순위가 어떨 것 같아? 화성. 왜? 이렇게 나 못해? 야, 과거 준다는 사람이. 일단 그나마 지구에 제일 가깝잖아. 가기도 제일 편하죠. 거기다가 그나마 나머지 행성 중에서 온도가 가장 적당하겠죠. 태양의 그 지구 다음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크기도 지구랑 상당히 비슷한 편이죠. 그러니까 중력도 그나마 지구에 비슷하죠. 근데 화성으로 테라포밍 할 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기장. 화성에는 자기장이 매우 약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인간이 화성에 가서 테라포밍 해가지고 화성에서 살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 자기장이에요. 그 태양에서 오는 그 강력한 태양풍들을 막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테라포밍 할 때 뭘 해야 되겠어? 그 태양풍을 막을 수 있는 차단막을 또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유리처럼. 그렇다 이거야. 달은요 화성보다도 순위가 더 후순위. 왜 그럴까? 아니 거리상으로 치면 달이 더 좋잖아. 테라포밍. 온도도 달이 더 적당할까? 화성이 더 적당할까? 달이 적당하지. 더 지구랑 가까운데 가기도 편해. 중력도요 달하고 화성이 비슷해요. 중력도. 화성이 아마 지구의 4분의 1쯤 될 거야. 중력이. 달은 한 6분의 1쯤 되지.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달은 화성보다도 테라포밍하기 더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 달은 아예 자기장이 전혀 없어. 달에는 아예 자기장이라는 게 전혀 없다고. 태양풍이 그냥 100% 다 돌아가는 거야. 생명체 몰살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해봤어. 용융. 와. 일반적으로는 이 용융의 정기전성이 작아. 하지만 뭔가 화학적이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안정도는 되게 높겠죠. 그래서 너네 혹시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뭐? 아니 이 화학 전지 이거 리튬 전지인데 야 우리 요즘 시대에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해. 리튬 전지. 전고체 배터리가 뭐야? 한 번도 안 들어봤을 때 관심 없어?
좀 단어 좀 생각해봐. 전고체 배터리.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리튬 이온 전지거든. 리튬 이온이 아까 원리는 뭐 나중에 배우더라도 하여튼간 리튬 양이온이 움직이면서 뭔가 배터리 성능을 발휘하는 거야. 리튬 이온, 양이온. 근데 이 리튬 양이온이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 아니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사이 어쨌든 뭐 리튬 양이온이 막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근데 전기가 통하는 거지 배터리가. 근데 리튬 이온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사이를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중간에 뭐가 필요하겠냐고. 리튬 이온이 날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전해질이 필요하겠죠. 액체가 필요하겠지 보통. 근데 이 배터리를 액체를 썼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폭발할 위험이 되게 높죠. 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는 뭐해? 증발해. 그럼 그 안에 증기가 생겨. 온도가 자꾸 높아지면 압력이 자꾸 어떻게 돼? 높아져. 폭발. 근데 가끔 배터리 폭발 사고 많이 나잖아. 그래서 연구 중인 게 뭐냐? 그래서 연구 중인 게 뭐냐? 정고체. 정고체가 야 좀 언어 능력 좀 발휘해봐. 정고체가 뭐거든? 전기를 통하는 고체. 그럼 도체네. 전고체 배터리 리튬이온 전지인데 전고체라는 게 무슨 뜻이겠냐? 이 정도 말했으면 좀 생각을 좀 해봐. 아, 전기를 통하는 고체를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전기를 통하는 고체를 사용한다? 아, 전해질로 고체 전해질을 쓴다 그런 뜻이야. 전고체가 뭐라고? 전해질은 전해질인데 고체 전해질은 그러니까 완벽한 고체는 아니고 거의 고체에 가까운 전해질이다. 마치 멘틀 같은 거죠. 멘틀 지구의 멘틀처럼.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장점이 있어. 증발을 절대 안 하겠지. 폭발을 하지 않아. 그리고 배터리의 안정성. 이 배터리가 매우 안전하게 쓸 수 있어. 근데 문제점은 뭐야? 이 전기 현상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이 뭐냐?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거야. 고체 전해질인데 액체 전해질만큼 뭔가 전기 전도성, 이 리튬 이온을 잘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되겠지. 이게 쉬우면 왜 못했겠어? 그동안 금방 했겠지. 그냥 장담할게. 이 전고체 배터리를 몇 년 내에 어느 회사가 어느 나라가 먼저 개발해서 상용화시키느냐, 그게 앞으로 그 나라에 또 먹고 사는 걸 결정할 거야. 내가 장담할게. 만약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나라 LG나 삼성에서 만약 지금 연구 중이야. 개발됐어. 근데 아직 문제는 뭐냐? 이거를 값싸게 대량 생산하는 아직 그것까지 개발했거든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정말로 값싸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실용화시킬 수 있는 걸 어느 회사가 제일 먼저 하느냐. 떼돈 버는 거야. 주식 사셨나요? 어? 주식 사셨나요? 주식을 사려고?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사지.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에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거 뭐 100주만 사도 몇 억인데. 금방 해지야. 이거 내가 돈이 많으냐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주식은 안 해. 주식은 도박이지 주식. 야, 그래서 삼성이 먼저 개발할 것 같아서 삼성 주식 샀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가시는 응? 삼성 SADS라고 있잖아. 여기서 이제 삼성은 보통 이 배터리 개발한단 말이야. LG도 있죠. LG화학.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삼성 주식을 샀는데 LG가 먼저 그럼 삼성 이 SDS 주가는 확 내려가고 LG 주가는 확 망하는 건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또 물어볼 확률이 높은 거야. 전고체가 뭐라고? 전기를 잘 통하는 고체가 아니고 전해질로 뭘 사용했다? 전고체. 이렇게 하면 돼. 고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알았죠? 그럼 전고체 배터리가 뭐야? 그 리튬 이온 전지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데? 전해질이 필요한데 그 전해질로 어떤 물질을 사용하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면 그게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야.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폭발하지 않는 거. 아, 니네 TV에서 못 봤어? 중국산 배터리 그거 자동차 가만히 세워놨는데 막 불나고 난리나. 주차장에 차 세워놨는데 전기차 막 밤사이에 그냥 그 차에 불이 나고 막 그러잖아. 폭발하고. 전고체 배터리는 그럴 연료가 없단 말이야. 얼마나 중요하겠어. 자, 그래서 전해질에 대해서 이런 정도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맨 밑으로 가. 전기분해는 따로. 전기분해는 오늘 안 해. 이거 산화 환원 단원 할 때 그때 할 거야. 오늘까지 하는 거 하니까 오늘 이제 숙제하기 위해서. 자, 거기 이온의 반응과 검출. 야, 검출이 뭐냐? 확인. 이건 너무 기본이지. 야, 전해질 속에 이온이 존재하잖아. 그 전해질 속에 자 이제 어떤 종류의 이온이 있는지 알아내고 싶다고.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그렇죠. 앙금의 색을 특정 이온끼리 만나면 앙금이 되잖아, 그지? 근데 또 그 앙금의 색이 또 독특하잖아, 그지? 그래서 특정 이온끼리 만나서 독특한 색깔의 앙금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앙금 반응을 이용해서 특정 이온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어? 특히 어떤 양이온이 있는지 알아낼 때 쓰는 방법. 불꽃 반응. 너무 유명하잖아. 이온을 확인하는 중학교 수준 과정에서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정밀하게는요. 와,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이 이온의 이동도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전기 장치 사용할 그런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온의 종류를 알아낼 때 이 이동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온의 종류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맞지? 사람마다 뭐가 다 조금씩 달라. 지문이 다르지. 그 지문 검색하면 그 사람의 신분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이온의 활동도, 이동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그 이온이 무슨 이온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앙금의 색과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 논리를 적용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명한 앙금색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 그치? 요즘은 이제 이 색깔을 외우고 있느냐 그런 문제는 잘 내지 않지만 그래도 해주는 거예요. 찝찝하잖아. 유명한 거 돼. 자, 요거는 이제 중등과학을 위해서 외우는 방법이야. 중등과학이라 그랬어. 카바은, 칼슘, 바륨, 은. 요 세 가지 양이온과 CO3E-, SO4E-. 요 칸을 만들면 총 몇 칸이 만들어져? 6칸이 생기지? 요렇게 만난 화합물은 전부 뭐냐? 흰색 앙금이다. 카바은의 황산탄산이 만나 하얀색 앙금이 생긴다. 자, 추가로 자, 이제 요게 주로 시험 문제야. 특히 이 은은 황산탄산만이 아니야. 그냥 은은 이렇게 하면 돼. 은은 NO3-와 F-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앙금이에요. 와, 그냥 은은 따로 외울 필요 없어.
은은 요 두 개를 외우는 게 더 좋아. 은은 질산이온과 플로린화 이온 NO3-와 F-만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앙금이야.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은은 여기 넣지 말고 아예 은은요 이 두 개를 제외하면 앙금이야. 대부분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에 대해서 독특한 색깔을 띠는 거 몇 개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죠. 은은 얘만 앙금이 아니고 유명하죠. AgCl도 앙금이지. 이거 무슨 색이야? 이것도 여기까지도 흰색. 여기까지 흰색. 특별한 말 안 쓰는 흰색이야. 근데 이제 Cl 말고 17쪽에 뭐 있어? Br 있지? AgBr도 앙금이야. 이거는 연한 노란색 앙금이야. AgI도 앙금이야. 이거는 그냥 노란색, 진한 노란색 앙금이야. 요 색깔 외워둬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7개는 흰색. AgBr은 연노, AgI는 노. 자, 이건 좀 내가 외우기 쉬우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I 요인이 포함되어 있잖아. 앙금인데 그러면 대부분 노란색인 게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나오자. PbI2도 앙금인데 요것도 노란색 앙금. 요렇게 해서 요거 색깔은 암기. 원래 중등과학에서 이 정도 외우는 거야. 카바은의 황산탄산. 은은 Cl까지 포함해서 7개 모두 흰색 앙금. 자, 은 중에서 AgBr은 연한 노란색 앙금. AgI는 그냥 노란색 앙금. PbI2도 그냥 노란색 앙금. 이렇게 색깔을 외워두면 좋아요. 이번에는 이제 중학교 내신을 위해서 선생님이 보통 외우라고 할 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요거 추가로요. 요거 알면 참 좋긴 하죠. 황화물도 대부분 앙금이에요. 황 같은 것도 대부분 앙금이거든요. ZNS도 앙금이에요. 요거는 흰색 앙금이에요. 흰색. 얘는 참 특이해요. CUS하고 PBS는요 검은색 앙금이에요. 이 황은 색깔이 참 다양해요. CDS는요 카드뮴 노란색 앙금. 요거까지 알면 좋은데 요거는 후순이야. 요거 10개 중 외우라고 10개. 특히 은에 대해서 요 은이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알아두면 좋아. 필수 암기야. 여기 이 책에는 지금 AgCl 나와 있죠? 흰색. PbI2 노란색이라고 나와 있네. CUS 검은색이라고 나와 있네. 그죠? AG2S 이것도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이 황은 검은색인 게 많아. 황은 대부분 검은색인 게 많아. 야, 니네 이 AG2S가 바로 이생생활이 뭔지 알아? 요즘 잘 안 쓰긴 하죠. 야, 은수저 오래 쓰다 보면은 녹색이 안 생겨요. 그 은수저에 은반지나 은수저에 시커멓게 녹이 생기거든. 그게 바로 AG2S. 산소가 붙은 게 아니야. 황이 붙으면 은이 검은색으로 변색돼요. 근데 내가 들어봐. 우리가 우리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혹시 이게 독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독성을 가진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들 중에서 뭐 식물이나 동물, 식물들이 가진 어떤 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독성을 심하게 유발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뭐가 많냐면 황화물이 많아요. 황을 많이 포함하고. 그래서 이거 H2S 황화수소 있죠? 독극물이야. 이거 사람이 코로 들이마시잖아? 사망. 인간한테 치명적이에요. SH를 가진 어떤 화학물질 인간한테 치명적이에요. 냄새도 아주 고약해. 야, 니네 H2S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알고 있냐면 달걀 노른자 썩을 때 나는 냄새. 한번 맡아본 적이 없죠? 달걀 노른자가 썩어가지고 나는 그 악취가 있어요. 정말 뭐 토할 것 같아요. 이 냄새. 독극물이야. 그럼 이 얘기를 왜 듣잖아? 그래서 내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독극물들은 황화물이 많아요. 황화. 자,
그냥 연관 지어봐. TV에서 많이 안 봤어? 조선시대에 임금이 무슨 밥을 먹거나 약을 먹어 거기 누가 독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같은 내시가 어떻게 해요? 상궁이나 내시가 이렇게 비녀 같은 거 딱 빼고 비녀가 은으로 만들었잖아. 은비녀. 담궈보죠. 딱 빼보죠. 은수저를 담궈. 시커멓게 변해. 그럼 못한 거야. 독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검사를 했단 말이야. 은을 이용해서. 검은색 앙금을 만들어. 자, 그래서 색깔 좀 알아보고. 자, 불꽃 반응색은 설마 또 까먹진 않았겠지? 빨리, 노라, 노나, 볶아. 그럼 내가 그럼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빨리 놀아 볼까? 그럼 내가 이제 약 올리겠죠. 줄까? 빨리 놀아 줄까? 뭐하고 노냐? 쓰르빠 신고, 쓰레빠 신고. 어디서 노느냐? 구청 앞에 가서. 왜 쓰레빠 신고 구청에 갈 거야? 구청에 가면은 거기 분수대 있잖아. 여름에 분수대에서 노는 거지. 바닥에서 물어 노는 곳이 있잖아. 거기 유치원생들 많이 가서 놀죠, 실제로. 못 봤어? 쓰레빠 신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 나오고 얼마나 재밌어. 이게 청록색이에요. 그래서 실컷 놀았어. 물놀이 실컷 했어. 하늘이 노랗겠죠. 하늘을 바라봤더니 노랗다. 하늘을 실컷 논 다음에 노랗다. 색 없지. 황록색. 빨리 놀아 볶아 줄까. 구청 스르빠. 바방. 하늘을 노랗다. 외워줘. 그냥 재미로 외워. 시험에 잘 안 내는데 옛날에 이런 걸 많이 냈어. 요즘은 이렇게 암기한 거는 잘 내지 않아요. 이렇게 논리적인 걸 보여주죠.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상상력을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지. 야, 전해질이 뭐냐 이런 거 이제 기본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야, 전해질이 액체 상태가 됐을 때 전기를 통하는데 그 전해질의 전기 전도성이 달라질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게 전해질의 전도성에 영향을 줄까? 이런 거 안 배웠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안 배웠어도 이 전해질이 왜 전기를 통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를 하면 그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자 이제 숙제야. 이거 다음 주에 숙제 먼저 할 거 꼭 다음 주에 이거 안 가져왔다 안 돼. 꼭 가져와야 돼. 숙제 해가지고. 자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다 풀 수는 없고 한두 개만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자, 고급 예제 2번에 이게 틀린 데가 있어. 뭐가 틀렸냐면 색깔이 좀 틀렸어요. 청록색이 아니고 황록색이야. 고급 예제 2번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청록색이 나타난다라고 했지? 비슷한데 사실은 황록색이라고 해요. 여기 청록색인 게 없죠. 이 문제 맞춰볼까? 불꽃 반응색이 황록색이래. 뭐에 있어야 돼? 벌써 까먹었어? 바륨이 있어야 돼. 바륨. 질산은 용액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겼대. 은이온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겼대. 어떤 거 있어야 돼? 요거래가 중학교는 Cl-가 있거나 CO3E-가 있거나 SO4E- 이거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이거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이 두 조건을 모두 바륨이 있으면서 이거 셋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죠. 답은 쉽네. 2번이 답일 수밖에 없죠. 2번. 그지? 뭐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색을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야.
좋은 문제는 아니야.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돼. 자, 수령 문제 3번을 하겠어요. 이건 중요. 이거 아니 물론 이것도 이런 문제 잘 안 내지만 그래도 이런 건 낼 수 있잖아. 어떤 실험 4개를 딱 주는데 이런 거 많이 난다 그랬지 과거 유형 문제. 이 4실험의 공통점은 뭐냐? 차이점은 뭐냐? 그만 이럴 수도 있죠. 요걸 올해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떤 반응인데 냈다. 공통점. 뭔가 기체가 발생. 뭔가 기체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야. 공통점.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겠어? 이 나오는 기체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지. 또 이 기체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기체가 아닌 거에서 기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물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런 생각 좀 한번 하고 싶지 않아? 야, 실험 4개가 있는데 기체가 없었는데 뭔가 기체가 발생을 하더라고 됐다. 그럼 이거 뭔가 물질 변화 일어난 거 아니야. 반응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 이 4가지 현상의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 번쯤 들어. 물질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유 손 아파 씨. 뭔가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야. 뭔가가 다르긴 다르다 뭔가가 이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겠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물리 변화에 의해서 기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화학 변화에 의해서 기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절로 들어야 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요즘은 그런 걸 원한다니까 과거에서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다하고 라가 화학 반응 결과 기체가 발생하는 거였다 이 말이야. 그럼 다시 만약에 또 다와 라의 차이점을 또 구분하고 싶으면 어떤 생각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기체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둘 다 화학 반응이긴 한데. 그럼 도대체 배워서 뭐 하냐? 그 화학 반응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는 거지. 하나는 산화 환원 반응의 결과로 기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나는 산염기 반응의 결과로 기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물으면 너무 단순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실험 같은 걸 딱 제시해주고 이거를 스스로 아까 선생님이 분리하는 것처럼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현상을 보고 이거를 이게 어떤 현상이구나를 이렇게 추론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요구한다고. 종합 능력인 거지.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하늘에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니까. 확신을 가져. 어떤 확신을 가지면 되느냐 여러분들. 여러분이 중등과정 내가 들어봐. 중등과정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물론 이거 저기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지.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게 돼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 저기 과거 입시 문제 어떻게 무슨 대학생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내겠어.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않니? 확신을 가지라고. 여러분이 중등 수준의 공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걸 낸다 이거야. 관점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 내가 뭐 했잖아. 화학에서 물질 변화 나오면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도 나누고, 화학 변화도 여러 종류로 나누고. 자, 이제 이거 하고 오늘 수업 종료하자. 자, 묽은 염산을 가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물질을 모두 고르라. 문제를 이렇게 내지는 않는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거 내가 푸는 이유가 이런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실험이 나왔을 때 이걸 이제 딱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 기체 반응식까지 한번 해보자 말이야.
야, 묽은 염산이 HCl이죠, 그죠? 야, 얘랑 질산은이 만났어. 질산은 수용해. 이거 기체는 안 나오지, 그지? 이거는 무슨 반응이야? 특징, 이 반응의 특징. Cl-와 Ag+가 만나네. 뭐야? 앙금 생성 반응. 그지? 아, 이거는 흰색 앙금이 생기는 반응인 거죠. 그지? 자, 두 번째. 묽은 염산과 탄산 나트륨이 만났어. 와, 이거 반응 잘하겠죠? 이거 오늘 내가 지나가면서도 했다?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하고 화학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은 지겹게 했을 거야, 진짜로. 자, 우리 HCl의 특징이 뭐 이런 거죠. Cl-를 가지고 있다도 물론 중요하고, HCl 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성질 광산이죠, 산성이죠, 그죠? 산이죠, 산. 그리고 이거 전해질이죠. 이런 식으로 알죠. HCl은 H+와 Cl-로 이온하는 물속에서. 그러니까 Cl-라는 음이온을 갖고 있으니까 음과 만나서 흰색 앙금을 만드는. 요 관점에서는 요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요 관점에서는 뭐야? 무슨 성이다? 산성이다. 그러면 누구랑 반응을 잘하는 거야? 염기랑. 아까 했죠. 탄산이온은 염기라 그랬지. 제대로 하는 사람 이거 이제 중학교에서 외우는 건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얘는 H+ 주계. CO3E-가 H+ 밖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H+가 옮겨가는 거죠. 화학 결합이 바뀌는 거죠. 화학 반응인 거죠. H+를 주고받는 반응이 바로 무슨 반응이야? 산염기 반응, 중화 반응. 이거 중화 반응이에요? 산염기 반응이에요? 그럼 딱 봐도 산화수용수가 얼마나 좋아? CO3가 E-야. 야, CO3가 E-잖아. 그럼 벌써 답 나왔네. 얘가 H+를 얘한테 주는데 얘가 H+를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2가니까. 2개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1가인데 얘는 -2가니까 얘가 중성이 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빵이 되기 위해서 2번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2야. 보여 이제. 여기 H+ 2개가 요리 가서 붙어. 그럼 뭐로 바뀌어? H2 아까 했잖아. 산 H2CO3로 바뀌어. 자, 산염기 반응은 발열 반응. 야, 발열 반응이라는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 야, 탄산이 원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거지. 근데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물에 녹아 있는 게 원래 탄산이야. 근데 발열 반응이야 이게. 온도가 올라가. 야, 내 온도가 올라갔을 때 기체의 용해도 낮아져. 그러면 탄산 속에 녹아 있던 CO2가 어떻게 될까? 바깥으로 나와.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물과 CO2로 바뀌는 거죠. CO2가 기체죠. 남는 거는 되게 쉬워. 남는 거는 그냥 쓰면 돼. Na2CO3가 남는 거죠. NaCl이 남는 거죠. 그죠? NaCl 2개 생기고 소금물이 남는 거다. 이 남는 거는 중요하지 않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2번이 정답이죠. 기체가 발생하네. 이산화탄소 기체. 이거 무슨 반응이야? 반응 이름은 뭐야? 산염기 반응이야.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CO2가. 자, 3번은 알루미늄이네. 와, 이거 유명하죠. 산과 금속의 반응인 거죠. 산과 금속. 자, 산은 H+야 이거. 여러분 이것도 알죠? 이거 외워본 적 있는 사람 있지? 칼카나 마라 천리준합 수구순 백그. 또 까먹었지? 칼카나 마라 천리. 이게 무슨 순서야? 수용액 속에서 누가 양이온이 되기 더 쉬우냐의 순서죠.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죠. 그 순서 아직 안 외운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냥 자, 금속이 H+를 만나.
자, 알루미늄하고 수소 중에서 누가 양이온이 더 되기 쉬워? 알루미늄. 그럼 이게 이대로 안 있겠죠. 알루미늄이 양이온이 되기 쉽잖아?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H 플러스한테 전자를 주는 거야. 그래서 결론 답 되기 쉬워. H 플러스가 전자를 얻고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알루미늄은 아까 했어. 이온 될 때 몇 가 이온 돼? 플러스 3가가 되죠. H는 플러스일까요? 자, 알루미늄은 전자 3개를 잃어요. 근데 H 플러스는 전자를 몇 개를 얻어요? 하나밖에 안 얻지. 그러니까 3대 1이래요. 얘는 전자를 3개 잃는데 얘는 전자를 하나만 얻을 수 있으니까 3대 1이래요. 맞죠? 그러면 CL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3Cl-는 그대로 남아. 이거 한꺼번에 써도 돼. AlCl3 수용액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중요한 건 나머지가 뭐야? 수소죠. 자, 근데 수소 호돈수 물질은 2로 존재하죠. 3개니까 2분의 3 이렇게 쓰면 돼. 결론. 수소 기체가 반응식 이거야. 이 반응식을 써놓으라 이거야.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근데 이 결과는 너무 유명한 반응이지.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이 반응 종류는 뭐에 속해? 일단 화학 변화죠. 물리 변화 아니고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 중에서 얘는 전자를 잃었고 산에 있는 H 플러스가 전자를 얻었어. 이거는 전자를 잃고 얻은 건 아니지. H 플러스가 그대로 가서 붙은 거죠. 근데 이거는 아예 H 플러스가 전자를 새로 얻어가지고 원소가 됐죠. 전자를 잃고 얻는 반응이 뭐야? 이거는 산화 환원고. 3번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산화 환원 반응. 답은 2번과 3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4번은 뭐야? 이것도 유명한 반응이야. 염산과 암모니아가 만났어. 이거 반응해 안 해? 이거 또 까먹었어. 이놈 시키들. 니네들이 인간이냐? 야, 우리 솔직히 까놓게 니들이 인간이야? 내가 얘 들어주면 정말 막 양심이 막 찔릴걸? 이 새끼들 말고. 길쭉한 유리관에 여기는 염산을 묻힌 솜, 여기는 암모니아를 묻힌 솜. 이거 시간이 좀 있다가 지나면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흰색 연기 발생한다. 지겹게 했다. 지겹게. 이거 확산 속도 비교하는 실험이잖아. 그래. 누구랑 만나면 반응하는 원리 이용한 거야. HCl과 암모니아가 만나면 반응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오늘도 했어. 이거는 산, 이거는 뭐였어? 연기. 그럼 당연히 산연기 반응을 하겠지. 산과 연기가 만났는데 어떻게 반응을 안 하겠어? 산연기 반응을 하지. 생성물이 뭐야? NH4Cl.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주는 거지. 근데 이거 양이온, 음이온이야. 이건 기체, 이거는 생성물이 기체야? 이온 결정이니까 고체야. 그래. 4번은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생성물이 기체가 아니고 고체인 거죠. 5번은 뭐야? 이건 아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이 순서가 이거죠? 자, 오늘 마지막 칼카나 마알아 철리주나 수구수은 백금. 이거 너무 유명하죠? H가 여기 있어. H 플러스가 있는 게 산이야. 이러면 수소가 이래요. 그러면 이게 산이야. 수소가 산이야. 자, 산에 구리를 넣었어. 누가 이온화 경향이 더 커? 산이 더 크지? 그러면 누가 그냥 이온으로 있으려고 그래? H 플러스가 그냥 이온으로 있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아까 했잖아. 알루미늄은 여기 있잖아. 그럼 알루미늄과 H 플러스 산 중에는 누가 이온화 경향이 더 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이온화 되는 거야.
그래서 알루미늄이 양이온이 되고 H 플러스는 수소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산과 반응하고 어디서부터는 산과 반응 안 해? 납까지는 산과 반응하고 구리부터는 산과 반응하지 않는다. 이 결과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자, 정리. 1번은 반응해 안 해? 해! 근데 그 반응이 결과가 뭐야? 앙금생성 반응! 1번은 반응하긴 하는데 앙금생성 반응. 자, 2번도 반응해 안 해? 해! 그 반응 이름은? 산염기 반응. 생성물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는 거죠. 3번은 반응해 안 해? 해! 이거 무슨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이니까 산화 환원 반응. 생성물은?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저희 수업인데요. 미안해. 시간이 너무 좋아. 암모니아 반응하죠. 이건 산염기 반응이고 큰 용기가 발생하죠. 여기까지 하면 자, 나머지 숙제를 해보세요. 미안해.